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나이는 분명히 70이 넘었는데 걸음걸이는 50대처럼 가볍고 얼굴 피부도 윤기가 나고 뭔가 항상 기운이 넘치는 분들 말이에요. 반대로 같은 나이인데도 어딘가 힘들어 보이고 자꾸 앉아서 쉬려고 하고 계단만 봐도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차이가 유전자나 타고난 체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단순한 5가지 습관 차이였습니다. 이 5가지만 알면 지금부터라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요즘 이런 느낌 있으시죠? 예전보다 피곤이 빨리 오고 계단 오르기가 좀 더 힘들어지고 뭔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오늘 이 5가지만 제대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분들은 나이보다 훨씬 젊게 사는지 그 비밀이 다 보이실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민수 형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69인데 정말 신기한 분이에요. 같이 등산을 가도 우리보다 먼저 올라가시고 저녁에 만나도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으세요. 처음엔 저도 저분은 원래 체력이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시고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20분 정도 걸어요. 비가 와도 우산 들고 나가요. 그리고 일하시다가도 1시간마다 꼭 일어나서 몸을 좀 풀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눈 감고 심호흡을 몇 번 하시더라고요. 물병은 항상 옆에 두고 수시로 조금씩 마시고 밥은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으세요. 딱 편안할 정도만 드세요. 처음엔 저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싶었는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몸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특별한 약을 먹거나 비싼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단순한 습관만 지키는데도 몸이 정말 다르게 늙어가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걸 진심으로 응원하거든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돼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정말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몸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보이는 그 5가지 특징이 정확히 뭔지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오래 건강하게 사는 분들의 공통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분들은 정말 몸이 가볍게 움직여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뭔가 할 일이 있으면 바로 일어나서 하시고, TV 보다가도 광고 나오면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시고, 전화 받을 때도 서서 받으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한국노화연구소에서 조사했는데요. 활동량이 많은 그룹은 심장이나 혈관 쪽 문제가 생길 확률이 눈에 띄게 낮았대요. 실제로 제가 만난 박영수 씨라는 68살 분은 하루에 10,000보 걷는 게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시는데 혈관 검사를 해보니까 또래분들보다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운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는 시간만 줄여도 돼요. 1시간에 한 번씩만 일어나서 5분 정도 움직여보세요. 화장실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기서 조심하실 건 너무 과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몸이 편한 강도부터 천천히 늘리셔야 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오래 안 끌고 간다는 거예요. 물론 스트레스는 받아요. 누구나 받죠. 근데 그걸 계속 가슴에 담아두지 않아요.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풀어버려요. 산책하면서 풀기도 하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털어놓기도 하고, 그냥 혼자 조용히 앉아서 심호흡만 해도 풀리더라고요. 한국심신건강센터 자료를 보니까 스트레스를 바로바로 해소하는 사람들이 심장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훨씬 낮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아는 정나연 씨라는 72살 분은 큰 스트레스를 한번 겪으신 뒤에 호흡 훈련을 시작하셨는데 그 이후로 오히려 혈압이 안정됐대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딱 멈춰서서 심호흡 10번만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줄어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회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화가 났으면 화가 난 거고, 슬프면 슬픈 거고,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요즘 여러분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게 뭔가요? 세 번째는 물을 정말 꾸준히 마신다는 거예요. 이분들 보면 항상 물병을 옆에 두고 수시로 마셔요. 목마를 때만 마시는 게 아니라 틈날 때마다 한두 모금씩 마세요. 그러니까 피부도 윤기가 나고 혈관도 탄력이 있어요.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하루에 1리터 반 이상 물을 마신 사람들이 노화 속도가 정말 느리다는 보고가 있어요. 제가 만난 김정순 씨라는 75살 분은 늘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2리터 가까이 마시는데 피부 수분량을 측정해 보니까 또래보다 훨씬 높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반 컵, 식사 사이사이에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 조심할 건 커피나 차는 물 대신이 안 돼요.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몇 잔 정도 드세요? 네 번째는 소식하는 습관이에요. 배를 딱 편안하게 채우는 정도로만 먹어요. 배불러서 꽉 찬 느낌까지 먹지 않아요. 그 정도만 먹으면 식사 후에도 몸이 가볍고 피곤하지 않아요. 일본에서 장수 지역을 조사했는데 공통된 습관이 배부름의 80%만 채우는 식사법이었대요. 제가 아는 이수연 씨라는 70살 분은 예전에 과식하시던 때보다 식사량을 20% 정도 줄이셨는데 그 이후로 피곤함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숟가락 덜 먹기, 천천히 먹기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건 너무 적게 먹으면 영양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일정한 양은 유지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식사 후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배가 꽉 찬 느낌인가요? 아니면 편안한 느낌인가요? 다섯 번째는 좋은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좋은 걸 알게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가족한테도 얘기하고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대화도 나누고 관계도 유지돼요. 이게 마음 건강에 정말 좋아요. 한국행복연구센터 자료를 보면 사회적으로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평균 수명도 길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아는 유재필 씨라는 66살 분은 건강 정보를 주변 분들과 자주 나누시는데 그러면서 본인의 생활 습관도 더 안정됐대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이나 친구와 진짜 대화를 나눠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직한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에게 여러분 마음을 한번 털어놓아 보실래요? 이제 이 5가지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더 확장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장수 습관을 정리해 드릴게요. 움직임과 관련해서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사실 거창하게 헬스장 가실 필요 없어요. 짧은 걷기를 자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엄청 좋아져요. 집안에서도 충분해요. 거실 한 바퀴 돌고, 발목 돌리고, 팔 벌려서 스트레칭하고, 이것만 3분씩 해도 달라져요. 여기서 조심하실 건 식사 직후에 무리하게 움직이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식사 후 30분 정도는 천천히 걷는 정도만 하세요. 오늘 집에서 몇 분이라도 움직여 보실 계획 있으세요? 스트레스 해소는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감정이라는 게 쌓이면 쌓일수록 몸에 영향을 주거든요. 긴장되면 어깨가 올라가고, 화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게 다 생리적 변화예요.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냥 지금 내가 힘들다는 걸 인정하고, 하루에 5분만 조용히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 해도 돼요. 요즘 감정을 풀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고 계세요? 물 마시는 것도 신호를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우리 몸은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 이미 수분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 전에 미리미리 마셔야 해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되니까 소용이 없어요. 핸드폰 알람을 2시간마다 맞춰놓고 알람 뜨면 두세 모금씩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 있으세요? 소식을 실천하려면 식사 환경을 바꾸는 게 도움이 돼요.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소식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급하게 먹으면 배가 부른지도 모르고 계속 먹게 돼요.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면 다음 숟가락을 바로 들지 마세요. 삼키고 나서 들으세요. 이것만 해도 식사 속도가 확 줄어들어요. 너무 급하게 식사량을 줄이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줄여가세요. 여러분은 식사 속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계세요? 마음을 비우는 시간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 중에 정말 고요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줘요. 잡생각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잠들기 전 3분만 눈을 감고 호흡만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느끼면 돼요. 오늘 자기 전에 3분만 마음 쉬는 시간 가져보실래요? 사람과 연결되는 것도 노화 방지에 정말 중요해요. 관계 속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우리 몸을 젊게 만들어요. 근데 부담되는 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니까 편안한 사람과 연결되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한 번 짧은 메시지만 보내도 충분해요. 안부 묻는 한 줄이면 돼요. 오늘 연락하고 싶은 사람 한 명 떠오르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 방향을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몸을 가볍게 움직이기,
스트레스 바로바로 풀기, 물 꾸준히 마시기, 배를 편안하게만 채우기, 그리고 좋은 정보를 나누면서 사람들과 연결되기. 이게 전부예요. 거창한 비법이 아니에요. 특별한 약도 필요 없고 비싼 치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5가지만 지키면 돼요.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특별한 체질을 타고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습관을 오래 지켜온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 5가지를 하나도 안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고,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고, 물은 거의 안 마시고, 밥은 배 터지게 먹고,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다면요. 몸은 빠르게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혈관은 막히고, 근육은 빠지고, 기력은 떨어지고, 그러면 10년 후에는 정말 힘들어져요. 반대로 이 5가지를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깨끗해지고, 근육은 유지되고, 기력은 넘치고,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활기차게 살 수 있어요.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물 한 잔 더 마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몸이 반응하는 게 바로 수분이에요. 지금 당장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 내용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와닿는 부분이 뭔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나이 드시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그분들의 10년을 바꿀 수 있어요.